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여러 한국 기업들, 그 최신 동향과 전망을 담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랑 뉴스 기사들인데요. 뭐 HD 현대 마린엔진, 코스맥스, 하나솔루션, 또 LG전자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 소식이네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뽑아내고요.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디로 갈지 그 그림을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펼쳐볼까요?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먼저 수출이나 성장, 이쪽에서 좀 두드러지는 기업들부터 보죠. SK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HD 현대 마린엔진, 이 회사의 엔진이랑 부품 사업 둘 다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목표 주가를 5만 7천 원으로 올렸어요. 아, 내년부터요? 네, 특히 요즘 환경 규제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DFO 엔진, 그러니까 이중연료 엔진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또 터보차저 같은 핵심 부품, 이걸 국산화한 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수주 잔고도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친환경 엔진 전환, 이게 핵심이네요. 그런가 하면 K-뷰티 쪽도 요즘 뜨거운데 코스맥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코스맥스는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ODM 기업이죠. 다른 브랜드 제품 만들어주는. 하나증권 분석을 보면 요즘 K뷰티 인기 많고 또 작은 인디 브랜드들이 커지는 추세잖아요. 그 덕분에 코스맥스가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요. 와. 네, 분기 매출이 6천억, 영업이익 600억 원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 국내 법인이랑 동남아 법인 성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국내랑 동남아요. 미국 시장 쪽 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도 있다고요. 하나솔루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IBK 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미국에 있는 경쟁 태양광 회사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산 우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태양광 과잉 경쟁을 좀 누르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한화솔루션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반사이익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단순한 반사이기 이상으로 어쩌면 미국 태양광 공급망 자체가 재편될 수도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도 4만 4천 원으로 올렸고요.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런 지정학적 변화나 정책이 정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네요. 그럼 관광이나 방산 쪽은 좀 어떤가요? 관광 쪽은 롯데 관광개발을 봐야 하는데요. 유안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꽤 많이 올렸어요. 23,000원이요. 왜 그렇게 많이 올렸죠? 요즘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주도 참는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는데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그 수혜를 아주 집중적으로 받을 거다 이런 예상입니다. 벌써 시장 점유율이 77%를 넘었다고 하니까요. 실적 기대감이 아주 높은 거죠. 아, 중국 관광객 회복세랑 드림타워 점유율. 그렇군요. 방산 쪽도 큰 소식이 있었죠.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 이거 규모가 엄청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약 9조 원 규모예요. K2 전차 180대 포함해서요. 정말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걸 발판으로 루마니아나 중동 쪽 이런 데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41%나 올렸습니다. 41%나요? 와. 네. 그리고 또 요즘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다들 늘리는 추세잖아요. 이것도 현대로템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이고요. 물론 계약 규모가 워낙 크니까 앞으로 실제 납품 일정이라든지 기술 이전 관련 이슈들 이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기술 변화나 시장 재편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LG U+ 소식이 있네요. 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LG U+가 그 경쟁사 이슈 때문에 빠져나온 고객들을 좀 흡수하면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아주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6분기 동안 계속 이익이 줄었었는데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1만 8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턴어라운드군요. 주주 환원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새로 매입하는 거,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정말 좀 의외의 소식이 있어요. HBM, 이 반도체 관련 장비를 직접 개발한다고요?
네,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LG전자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장비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이걸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더요? 그게 뭐 하는 장비죠? 이게 반도체 칩들을 아주 촘촘하게 쌓아 올려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쓰이는 핵심 장비예요. 목표는 2028년 양산인데 요즘 AI 시대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발맞춘 아주 전략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기존의 가전회사 이미지를 넘어서 첨단 B2B 장비 시장까지 넘보는 거죠. 꽤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야, 정말 이건 좀 놀라운데요. LG전자의 새로운 도전이네요. 마지막으로 금호석유화학, 여기는 상법 개정안 관련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증권 분석인데요. 만약에 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이게 통과된다면요.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꽤 많은데 이걸 예전처럼 경영권 방어 같은 데 쓰기 어려워지니까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영권 승계 논의 시점도 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16만 원으로 올렸고요. 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이 주주 환원 확대랑 승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네, 오늘 살펴본 기업들 쭉 보니까 몇 가지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K뷰티나 방산, 태양광처럼 글로벌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성장 기회를 찾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통신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뀌는 거나 AI 시대에 맞춰서 반도체 기술 혁신에 뛰어드는 것,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 같은 국내 요인 속에서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아주 뚜렷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지정학적 요인들, 뭐 방산이나 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치열한 기술 경쟁, 반도체 장비 같은 거요. 또 국내 정책 변화, 상법 개정 같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미래 전략이나 실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런 큰 흐름들을 보시면서 각각의 기업들이 기회를 어떻게 잡고 또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계속 주목하시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은 다 현재 시점에서의 전망이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늘 있는 법이니까요. 앞으로 한 6개월 아니면 1년 뒤를 생각했을 때 오늘 저희가 짚어본 요인들 말고 이 기업들의 행보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